노선에 대한 부분은 뭐 시리즈로 하는 거니까 계속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아까 그 서울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재개발권 관련된 이 노선하고 다 관계된 쪽이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서 이제 요거 잠깐 시간을 좀 먼저 드릴게요. 왜 안 나와? 이거 왜 아까 떴는데 어디 갔어? 일단 그 영등포 쪽 얘기를 이제 아까 하면서 아무래도 뭐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부분은 좀 익히 아마 이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 뭐 컨셉, 뭐 전체 규모나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일단 진행사항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돼가지고 2013년 이제 올 1월 달이죠. 이주비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한 95%가 이주가 다 지금 돼 있고요. 이제 조만간 이 철거하고 이제 공사 착공이 이제 지금 내년 2월 달에 앞으로 2달 뒤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1월 달, 뭐 전달이죠. 지난달부터 이제 조합원 정호 추첨도 하고 해서 이미 이 평형대나 이런 게 다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이제 재개발 이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위치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가 이제 영등포역이고, 여기 이제 여의도역 이쪽으로,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신길역인데, 신길역 바로, 여기서 이제 거리상 한 5분 거리고요. 영등포역은 저 워낙 이쪽이 상권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지금 이 뉴타운 지정을 못하니까, 이쪽도 뭐, 아시겠지만 좀 저개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이 좀 안 돼 있는 쪽에다가 이제 뉴타운 구역을 지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한 95%가 이제 이주를 했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여의도하고 이제 접근성이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3핵의 영등포를 뭐 그걸 굳이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여의도 자체 내에 지금 주거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출퇴근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주분리 현상이라고 아시죠? 직장과 이제 주거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일산에서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뉴타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론 내가 입주권에서 내가 들어가 사는 경우지만 요즘은 이제 투자 컨셉은 내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시세를 해서 시세를 이만큼 벌어서 매도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말 그대로 여기도 그냥 똑같이 임대 수익으로 요즘은 이제 100%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시대는 아파트가 됐던 뭐 일반 모든 주택이 됐든 다 임대해서 월세 수익, 특히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지금 이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통 재개발권 하면 과거 뭐 한 5년 전만 해도 재개발로 해서 돈 버는 사람,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사가지고 뭐 하루만 자고 나도 뭐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뭐 5호선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좀 보면 9호선 라인이 이제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9호선 라인이 또 돼 있고, 지금 사진은 지금 뭐 워낙 여기가 이제 지금 주거 지역으로 아주 밀집된 지역이라 이주 보상하는데도 여기도, 근데 워낙 이제 그 사시는 그 주민들의 의식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 제가 듣기로는 이주하는 그 협상 자체 보상하는 단계에서 크게 큰 무리가 없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평형대가 이제 24평형대부터 해서 50평형대인데, 뭐 가능하면 이 소형 평형대, 이 중형 평형대 쪽으로 가는 게 임대 수익상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이 맞고요. 이 대형 평형대는 외국인 컨셉한테 좀 맞는 컨셉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 주택도 이제 한 200세대가 이제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
그 시프트라고 장기 임대주택을 반드시 이제 전체 그 개발할 때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의무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이 들어가도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냐 내 옆집이 이 사람이 임대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가 분양받아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실제 여기 강남 같은 경우도요 이 임대주택으로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하고 이게 워낙 자기 분양받아서 자기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나마 이래 그런 좀 평등관계라 그러나 불평등관계가 좀 저희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의식들도 좀 많이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시지만 못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이 돈 내는 것도 좀 솔직히 벅차요. 그래서 다들 그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영등포에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라는 부분이 이제 평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을 때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뭐 여기에 지금 토지가 됐던 뭐 건물이 됐던 내가 갖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그 평가 금액을 정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권리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얼마에 파냐면 이게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시는 분이 그냥 뭐 자기 평가 받았으니까 그냥 그 돈 내고 팔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물론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프리미엄이 보시면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요 금액을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조합원 분양가 정도 수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24평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7천만 원이니까 뭐 몇백만 원 더 내면 24평은 그냥 더 추가 분담금 없이 일단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컨셉은 그냥 24평짜리 그냥 하나 조합원 분양가로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면 4억 5천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액을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지가 계속 떨어지는 지역이라 그러면 이거 못 받아요. 떨어지는 지역이라 그러면. 근데 아까처럼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림산업 2편한 세상이 지금 2016년 말 완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대출 이거는 이제 아시지만 대출하는데 보통 자기들이 이자를 내는데 중동 같은 경우 전부 다 무이자로 해주니까 그냥 대출 받으셨다가 현재 뭐 금액 한 2억 2,500만 원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매물도 이제 4구역 이제 안에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금액이 좀 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지하고 건물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금액을 거의 8억 정도로 이제 받았는데 이거는 거꾸로 금액이 이제 권리가 평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 금액을 떨어뜨려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24평 대형 평수로 가면 물론 다 커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평가 금액은 이걸 돌려받는 컨셉이지만 내가 분양을 이걸 받는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로 이걸 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여기서 지금 남는 것만 해도 뭐 한 4억 정도 남는데 4억을 어디다 가냐 그냥 돈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뭐로 받냐면 상가로 받아요. 내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물론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만 뭐 추첨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에 내가 일부러 상가를 하나 사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내가 그 임대 수익으로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금액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현재 용자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50% 좀 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이자로. 이자가 있으면 솔직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이자로 받으니까 이제 실제 투자금 한 3억 4천을 이제 받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어차피 4구역이니까 대림산업에 여기도 전체는 지금 1200세대가 이제 들어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에 요거 말고도 이제 또 뭐 소액으로 들어가는 또 매물들이 있는데 오늘 뭐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요. 요 영등포 같은 거 혹시라도 저기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또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는 보세요. 상담 가능하시니까. 두 번째는 이제 부가현 뉴타운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마포 공덕 바로 위쪽으로 여기 아현역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게 뭐 중간에 뭐 조합만 설립되어 있는 걸 갖다가 소개하거나 그런 거를 갖다가 투자하시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양심상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물건들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 2011년도 6월 달에 됐고 여기는 이제 이주비 지급도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합원 동원수도 했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내년 2월 두 달 뒤에 이제 작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가보시면 철거나 오늘 다 끝났어요. 그냥 펜스를 쫙 쳐놔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 구역이 이제 뒤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2호선 이제 여기가 이제 아현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호선이죠. 5호선 들어가는 이제 충정로역 충정로역이 아니지 2호선 충정로역이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역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요 역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이쪽은 이제 이화 여자대학교에 있는 쪽인데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역 앞쪽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가 1-3구역.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충정로역 여기 지금 있는데 충정로역에서 이쪽하고 연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이쪽에 들어간다면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들어가는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1-3구역 쪽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뭐 2구역 같은 경우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이제 1구역이 지금 먼저 추진이 되고 있어서 2구역, 3구역은 지금 현재께서 이제 이주비하고 철거 쪽으로 좀 철거가 아니라 이주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구역이 현대건설이 이제 힐스테이트에 있고 여기도 한 1200세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1-1구역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일반 분양 250세대인데 조합은 700명. 여기도 이제 관리처분 아까 보신 것처럼 일정이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전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처음에 이걸 이제 사업할 때 분양이 2016년인데 이걸 좀 땡겼어요. 그래서 2015년도 말에 지금 현재 입주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14년 2월 달에 착공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1-2구역, 배우 프로지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제 1-2구 딱 그 사이에 가운데 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940세대, 2구에 가운데 껴 있으니까 뭐 크지는 않습니다. 1000세대가 좀 안 넘긴 한데 근데 반대로 여기는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이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 250세 세대는 더 많은데 일반 분양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이제 대우건설 여기는 프로지오가 이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1-3구역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현역 있는 라인인데 여기로 이제 앞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많은데 2000세대. 뭐 조합원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철거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라 이건 2015년 하반기죠. 그래서 1-3구역이 대림건설에서 대림산업에서 이제 이편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1-1구역 물건하고 1-3구역 물건 이게 뭐 똑같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아까 보통 뭐 평형 때 이게 다 이 배정의 어려움을 받은 물건들이거든요. 이건 26평형으로 일단 받았는데 이 평가 금액이 지금 2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자기가 이제 평가를 받은 거를 요거는 이제 1000만 원 프리미엄 붙이겠다 해가지고 2억 6천에 지금 매도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4,600만 원이라 뭐 2억 6천만 원이면 그래도 뭐 8천만 원 정도는 아마 추가 분담을 일단 내셔야 된다는 컨셉인데 여기도 보시면 일반 분양하는 게 이제 26평 기준으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여기서도 이제 일단은 이 갖고 가는 차액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기는 지금 이제 무이자 용대 아무래도 들어가는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 말 정도 되니까 이 들어가는 이제 분양 그 금액들을 좀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융 비용이 이제 아주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작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일 그래도 위치상 제일 좋은 데가 1-3구역인데 이건 24평형 배정물건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지만 1-1구역 26평인데 여기 지금 3억 5천. 24평인데 3억 5천.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거든요. 역하고 가까운 거리나 학교하고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몇 천만 원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1-1구역이 나빠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매물이라고 해도 이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 무이자로 해서 1억 9천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억 8천이니까 여기는 거꾸로 이제 돌려받는 거죠. 실제 이 추가 분담금 되는 컨셉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투자의 일단 첫 번째 컨셉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이때는 대부분 2015년 말 입주할 때쯤에 첫 번째가 투자의 그 매도 타이밍이에요. 아, 내가 여기 입주 안 하고 임대수 입주 안 해. 그냥 난 팔아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입주되는 시점에 2015년 말에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프리미엄, 중간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빨리 급매로 하신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시세대로 아, 이거 일반 분양가 그대로 팔겠다라고 해서 팔아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하다못해 1,000만 원 정도 깎아준다 그러면 8천만 원 정도를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컨셉들이 틀리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가 일단 맞춰져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또 갖고 있다가 또 매도하는 전략도 있고요. 그래서 24평형대 수준이라 지금 현재 여기도 2,000세대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3구역이 좀 제일 좋은 물건인데 지금 1-3구역이 지금 몇 개 물건이 또 있어요. 이 정도 금액으로. 그래서 일단 실투자 2억 조금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3구역. 아까 이제 1-1구역 내에서도 3구역으로 쪼개지는데 아까 이제 3구역이 이쪽 충정로역 쪽 앞쪽에 있는 걸 보셨는데 여기도 지금 권리가는 이렇게 됩니다만 거의 여기는 이제 3억 8천입니다. 아까 26평이 그쪽이 3억 6천이었는데 여기는 2천만 원 벌어요. 이게 아마 이 시청 쪽이랄까 이 중구 쪽으로 연결되는 쪽 라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자기들 그 시공사라든가 이 사업자가 이 전체적인 뭐 사업비하고 또 비례율하고 이제 적용을 해서 이 분양가들을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진다 그러면 뭐 시공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가격이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한 일반 분양가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일단 24평으로 배정은 확정은 됐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추가로 뭐 예를 들어 돈을 내서 34평으로도 이거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업상향이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이제 소액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대출 자체가 매도가 2억인데 2억 8천을 받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여기도 지금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돈 중도금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요. 아시지만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이 단계별로 몇 회에 나눠서 중도금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이자 부분하고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현재 임대가 지금 1억 8천에 대출하고 풀리게 되면 실투자 한 5,500이면 뭐 이거는 이제 소액 개념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개념은 예산은 확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돈 없이 그냥 5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렛대 효과상으로는 좀 안 맞는 거고요. 이런 건 충분히 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만 좀 투자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두 개 GS자이하고 롯데캐슬이 이제 롯데건설하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00세대가 있고 이건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아까 1구역처럼 3구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두 건설사가 합쳐서 내부적으로는 1구역, 2구역 나눴겠지만 일단 3구역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단점이라기보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쳐놨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물건입니다.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가능하면 이제 그 결정은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현재 관리청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해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삐끗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시겠다 그러면 관리청은 인가 받고 나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미 1구역, 2구역이 이제 확정 권리처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3구역이 캔슬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동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으면 서울시에서 이거 안 되고 캔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보셨던 전체 그 1구역, 2구역, 3구역이 붙어있는 컨셉에서는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단지 우리는 이제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인 인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네. 거기 아까 권리금액하고 매도금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권리과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평가. 예를 들어 내가 거기 워낙 처음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 만평을 그 구역으로 재정비 촉진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제 살던 분들을 협의를 해야 돼요. 비록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해주지만 민간 건설업체가 이제 결국은 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 시행자라고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여기 말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그럼 나도 할게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부 난 여기 안 살고 난 갈 거야. 내가 굳이 여기 뭐 아파트 분양금 받을 거 없다 해서 근데 내가 거기 집이 있고 내 토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재산인데 그 보상해주는 그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가는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에서 평가한 평가 금액이고 그 매도 금액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아니요. 그거를 지금 하시는 부분이 실제 거래된다라는 개념도 물론 맞지만 하나를 좀 보시면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층짜리 건물이야. 네. 그리고 토지도 이제 대지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냥 팔면 물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난 죽어도 못 팔아. 나 이거 보상 안 받고 나 그냥 계속 여기 눌러 앉아 있을게 라고 하면 옛날처럼 알바끼가 되잖아요. 그럼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합의를 받은 게 뭐냐면 적정 수준의 가격을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이 가격에 그냥 인정해라. 해가지고 정해준 금액이 이제 이 금액이에요. 이 권리가라는 금액이. 이거는 얘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이 빠져나가던 여기 조합원이 되는 상관없이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평가를 해준 권리금액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릴 때 내가 분양해서 내가 분양받은 내가 여기서 물러 앉을게 라고 하면 이거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사가지고 뭐 상가서 받으면 자기가 그냥 주인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 이거 그럼 평가금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내 재산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지금 팔라고 해보니까 나중에 시세 차이나 가치가 있어. 그러면 프리미엄을 여기다가 몇 천만 원 붙여서 팔면 그 돈을 더 추가로 자기 이득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해보고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야, 이 7억 9,800까지는 그거 권리가 안 삽니다. 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내리는 게 지금 7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권리 그 평가된 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건 7억 4천. 지금 현재 자기가 팔겠다고 내놓은 게 7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금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로 가는 건데 아까 이거 같은 경우 거꾸로 들잖아요. 평가된 거는 3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소형 평수고 이 정도에 저기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거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도 내가 한 4천만 원은 내가 프리미엄 못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여기는 4천을 붙여서 팔더라도 이건 팔리니까 이렇게 붙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4천을 붙인다 그러면 8억이 넘어가니까 8억 내놓으면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살 사람이 있으면 이걸 왜 프리미엄 더 안 붙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시지만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용산 쪽에 들어가는 그 뉴타운들 특히 재개발권 살 때는요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1억을 붙여서 팔았어요. 근데도 사요. 근데 여기는 영등포잖아. 영등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직은 저평가돼 있거든. 거기 뭐 나중에 개발 되겠어? 거기 뭐 나중에 미래가치 있겠어? 그거를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놔도 안 나가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부동산에서 뭐 하도 거래가 좀 되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저렇게 만드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만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그 미아 쪽, 미아 삼거리 쪽하고 그 기름 뉴타운과 미아 그 뉴타운 쪽인데 거기는 이제 뭐 재개발권 쪽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그 노선을 이제 볼 때 그 주변에 노후 주택이나 임대 수익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확보했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그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나와 있는 이제 물건이고. 현재 지금 여기 서경대 쪽에 입구에 100m도 있고, 2009년도 4층 건물인데, 1, 2층이 지금 이제 커피하고 뭐 이렇게 생각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임대를 놓고 있는 거라, 뭐 수익률이 굉장히 어느 정도 되고요. 뭐 이건 직접 뭐 실거주나 커피를 뭐 운영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가 상권이 있으면서 주변에 밀타운이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뉴타운, 미아 뉴타운하고 여기 이제 단교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학교, 특히 이제 서경대학교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우이경 전철이긴 합니다만 이쪽 라인은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4호선 라인 쪽이 이제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물도 보면은 2009년도에 된 거라 상가고 요즘은 상가주택이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라 부분들을 감안할 수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어서 이건 그대로 이제 바로 인계를 받으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임대차는 그대로 보통 상가는 5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뭐 주택하고는 틀리게 주택은 월세 같은 경우는 1년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인데 여기 다 지금 월세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컨셉으로도 한번 투자 컨셉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뭐 박명수 얘기인데 워낙 뭐 연예인들 워낙 많이 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쪽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밑에 1, 2층이 상가로 쓰고 있고 위에가 주택인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다 상가로 바꿨어요. 요즘은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소형 완화되는 쪽인데 물론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제 아파트 쪽에 15년 된 그것만 있지만 일반 이제 근린생활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충분히 다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다 하니까 충분히 이거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컨셉이죠.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그만한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임대 수요나 주변의 입지들만 이제 확보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건 금액이 쌀 때 이제 사주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근데 뭐 박명수가 이게 자기가 전문가라고 혼자 했겠어요. 다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 뭐 꼭 다 그런 전문가들을 맨날 끼고 살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마 뭐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소액이든 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서 계속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또 다시 열심히 또 눌러야 돼. 이제 한 번에 딱 고개가 떠야 되는데.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가능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게 단점이더라고. 아까 이게 아예 떼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보시면 이게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핸들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연장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신내역 그 위쪽에서 이제 별내상, 특히 이쪽 밑에 쪽이 하남이고, 이 앞쪽으로 이제 망원이 있는 쪽인데, 이 별내 지구가 지금 이제 연장을,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8호선 연장인데요. 근데 여기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돌려야 돼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원래 사진상인데 이렇게 돌려서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이 이제 남쪽이고. 그래서 이게 한강으로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소평지구, 교문지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구동하고 이제 두리시 자체 전체가 되고 여기 넘어오면서 별내지구인데 이쪽이 넘어가 이쪽이 이제 그 태릉 육군 하관학교 있는 쪽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둘이 옆쪽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더 들어가면 뭐 진덕 그다음에 오남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역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동구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일단 개발이 안 된다라는 컨셉이 뭐 이해하실 거예요. 얘들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지상으로 가는 못 가지만 지하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얘들이 결국 여기서 누구 때문에 하느냐? 여기 들어오는 이 개발, 택지 개발이 됐던 도시 개발이 됐던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가는 노선 특히나 이 가는 여기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네? 대부분 제가 노선 얘기하면요. 기찻길이라고 다 좋은 줄 알아.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슨 유치원에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 주변으로 가장 찍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이미 왜 그러냐? 이미 이쪽 현지에 밝은 부동산이 됐던 개발업자들이요. 여긴 이미 다 자기들이 몇 년 전에 다 찍어놔요. 그래놓고 파는 게 뭐냐? 여기에 뭐 나왔다? 이 사람들이 이미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시세 차이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손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큰 마진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도 여기에 직접 우리가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 거 파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분도 여기 투자를 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놓는 가격 대비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투자도 됩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주는 거니까 최소 뭐 손해를 볼 정도는 아닌데 워낙 욕심이 좀 많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뭐냐? 아까처럼 이제 이 개발, 아예 지금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는 확정이 돼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그런 데에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거를 지금 아주, 예를 들어서 그 3.3, 그러니까 평당 기준으로 우리 보통 도로 하나 끼고 그것도 전답인 경우에는 보통 뭐 좀 요즘 평상시 그냥 부르는 게 30만원, 50만원 사이예요. 그냥 부르는 게. 근데 도로를 끼고도 그렇게 안 부르는 뭐 10만원대, 뭐 20만원 미만대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만 부르면 좋은데 가서 보니까 없어. 왜 그러냐?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컨셉 없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획부동산 같은 데에서는 이걸 자기들이 그려. 자기들이요 라인 쫙 그려놓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래요. 여기 옆에 이런 도로 하나 이런 도로 노선이 뭐 계획된 걸 점선 하나 그려놓고 이걸 지 맘대로 막 그려요. 그 근거를 물어보면요, 그거 그냥 이때.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세미나 오시고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원칙을 좀 알려드리는 게 실제 이 노선이 됐다 그러면 이 구리시나 아니면 여기 이제 지금 8호선 연장이니까 여기 해당 이 노선을 여기 같은 경우는 8호선 연장이니까 이거는 민간 사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8호선 연장하는 데가 이제 대부분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아니면 여기 이제 서울에 지금 여기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공사 이 공사라고 붙인 데는 이런 노선을 만드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공사라고 붙인, 뭐 물론 주택공사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도 관련된 공사라고 붙어 있는 데는 운영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한국철도공사도 보면 KTX, 뭐 새마을은 요즘 뭐 새마을 뭐 이런 그 철도의 운행 쪽 관련된 물론 보수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새로 노선을 만들 때 신설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도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본부라 그래서 실제 시설을 제작이라기보다는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는 쪽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서울시 관할 이게 8호선이니까 서울시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 뭐 예를 들어서 수도 뭐 시설 본부라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리시다 그러면 구리시에도 이제 건설본부 쪽이 될 거고. 그래서 각 시별로 해당이 자기 지자체가 된다 그러면 그런 데다 이제 전화 한 통화해서 물론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뭐 무슨 뜬구름 잡는 물음이냐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게 민원으로 얘기가 돼서 답변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공무원이 이제 이거니까 뭐 괜히 물어봤다가 그냥 저기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좀 워낙 인터넷이 좋잖아요. 인터넷에 최소한 국토교통부나 또 서울시청 들어가서 그런 그 건설계획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요즘 웬만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암만 이런 그림 그리고 다니는 거 보여주고 그냥 프린트물 해준 거 가지고 믿으시면 뭐 그러실 분들도 아니시지만 그런 거는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이거 지금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 확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공청회에서 발표 노선에 포함을 시켰다 해가지고 이거를 확정을 했냐?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는 거 보고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는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도 해드리지만 투자하시는 본인들도 보시면 내용을 아는 게 그래. 여기 뭐 전래지구도 들어오고 여기 진건지구도 들어오고 야 이거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예를 들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논바닥이고 여기 계획도 도시계획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미친놈 짓이죠. 돈 낭비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도평지구, 공원지구, 뭐 인창, 수택지구부터 해서 진건, 구몽 쭉 연결해서 별내지구까지 오는데 여기 교통이 전부 다 지금 뭐 아시지만 도로만 잘 뚫어놓는다고 교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쪽에서 또 주민 공청회 통해서 이거 우리 교통 하나 나달라고 또 요청이 와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이 시로 승격되는 게 결국은 이 인구 증가인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의견 수렴이 군보다는 시가 더 세요. 그래서 죽어나깨나 말 그대로 어디 기업 하나 들어오면요 그냥 여기서 직장만 다니지 말라 그러고 설득을 해요. 여기 주민등록 좀 옮겨주세요. 전입신고 해주세요. 근데 다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별내선 그래서 이제 별내선은 워낙 여기도 뭐 이 한강을 좀 넘어가 있으니까 구리시고 또 뭐 조금 거리상 그런 거 있다 그러지만 강남권으로 볼 땐 여기만큼 더 좋은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진접선입니다. 이 진접은 이제 4호선, 4호선은 이제 더 북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계역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 당국계, 상계역 이쪽에 이 당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라는 전철 개념으로 볼 때는 역과 역 사이는 보통 미니멈 잡는 게 1km예요. 1km에서 보통 한 2km 넘어가면요, 그거는 전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투자하시면 또 안 돼요.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진접선을 굳이 이게 뭐 철도 노선이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이 노선 여기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별내지구가 밑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여기 별내지구 아까 여기 별내지구 이쪽에서 들어왔죠. 아까 밑에서 들어왔죠. 지금 또 4호선으로 해서 여기 8호선 전장에서 지금 4호선 전장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딜 봐야 되냐? 여기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길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노선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좋은 줄 알고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경전철 노선 쭉 설명했을 때도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남선, 여기 하남시 미사리 있는데 여기도 아마 여기 미사리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엄청 지금 막 그냥 타워 크레인부터 공사 엄청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옛날에 뭐였냐? 여기 다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로 해서 만들고 그림들 푸니까 지금 아마 이제 여기가 뜨는 데가 뭐냐? 이 앞에 그 상가들 있죠. 여기 대부분 뭐 카페춤, 물론 이쪽 뒤에 카페춤도 많지만 요거 미사리 조정 딱 끼고 있는 여기 가보면 다 음식점에 막 이런 거 있죠. 얘들은 이제 공부로. 그때 그 당시까지만 들어가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연인하는 사람들 위해서 먹고 사는 정도 물건 팔아갈 물건이 아니고 밥 팔고 뭐 술 팔고 해서 그렇게 어떻든 뭐 사람들이 지금 그 소유자분들 인제는 근데 그거를 먼저 알고
이미 한 15년 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사는 사람 말고 머리가 딱 좋은 게 뭐 이런 정도 딱 하고 여기 뭔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풀리다는 거 알고 여기 상가 하나 쓱 사는 거예요. 그럼 임대 주고 당신이 그냥 음식 계속 하시고 내가 그냥 소유주 할게요. 그럼 사요. 그래놓고 그때는 그냥 거래가 안 되고 안 팔리니까 아 이거 미안한데 이거 15% 안 되는데 20% 깎아줘. 그래도 팔아요. 싸게 샀죠. 정부인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무슨 10년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조정경 기장에 이건 뭐 웬만해서는 뭐 유언지도 되지만 결국은 여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는 인구가 들어오니까 한가로 상업 최고죠. 근데 여기 상업죠? 이거든요. 이런 거를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죠. 그냥 아 여기 아파트 입주들 아파트 뭐 아 무슨 저 지역지구 하나 되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좋겠다. 아, 아파트 하나 사면 그거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입주권 얘기를 했지만 입주권도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뭐 살라고 들어가는 건 저는 아 집이 뭐 없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세미나 듣는 분들은 집이 없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조금 있는 돈을 갖다 어떻게든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뭐 큰 돈이 있으면 뭐 큰 거 투자를 하시겠지만 큰 거 투자하는 것도 잘못하면 한 번 실수에 그냥 왕창 날아가는 거라 가능하면 소액으로 분산하는 쪽.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뭐 이런 철도 배경을 하는 이유가 왜 철도 노선이 그러면 굳이 그렇게 깔리고 아니 이렇게 그냥 직접 이렇게 깔면 제일 싼 비용을 굳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가느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어디가 이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그거 내 일 아니고 내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흘려버렸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뭐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문이라든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정보 매체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은 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도 내가 뭐 그래 임대 수익이 좀 앞으로 투자 목적의 임대 수익 쪽이다 그러면 기업체가 어디로 몰릴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인지를 관심 있게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무슨 지구가 뭐 어디가 개발된대 어디 철도가 뭐 나올 거고 어디가 도로가 된다는 거에 한 번만 다시 뒤집어 보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여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물건을 못 찾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신뢰를 가지고 계속 동반자로 가시는 분들하고 좀 하시면 충분히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경춘선하고 중앙선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출동 노선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서울시 쪽 주변으로 뭐 동전철 쪽하고 역세권 관련된 특히 이제 재개발권 쪽 매물을 했는데 오늘 그 보신 매물 중에 상담을 받고 그러신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 재개발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지를 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부안 쪽 토지 아까 근데 제가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지금 평당 뭐 15만 원에 하고 있어서 또 그것도 100평 정도 되는데 1,500만 원에 뭐 한 1,900만 원 정도 이 투자하는 물건인데 제가 내일 이제 부안을 가요. 그래서 혹시 뭐 가는 김에 한번 현장 보시겠고 뭐 금액이 또 큰 금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 한번 가셔서 뭐 현장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에 이제 새만금하고 그 변산반도 국립공원하고 돼서 투자 가치라는 부분은 이제 아까 같은 이런 그 희소성도 있지만 내년에 그 후년에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지만 일반 그냥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뭐 자연 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몇천 원짜리도 많아요. 깊은 산속에 있는 거. 근데 그거 사라 그러면 사시겠냐 이거죠. 근데 하물며 해망국경 이런 거에 더군다나 일종 도시지역의 일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을 3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지금 나온 매물들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안 가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몇 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세미나 오셔서 저번 주에도 한번 공지를 했는데 참여가지고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내일 뭐 비록 눈은 좀 왔습니다만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그 철도 노선에 대한 그 매물 관련된 거는 뭐 신청만 하시면 바로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지금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또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상담은 제가 직접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매번 조금 방송하는 날 세미나고 이게 항상 걸려가지고요. 근데 대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뭐 다른 날이라도 오셔서 아니면 조금 오늘같이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제가 계속 토지를 하니까 그러면 2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시까지 오시면 이 상담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뭐 실제 좋은 매물도 있고 또 좋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또 유 과장님이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철도가 이제 사회로 해서 제가 이제 철도 쪽은 일단 이제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토지 쪽 관련된 2014년 이제 그 전망이나 그다음에 어느 전국으로 놓고 볼 때 이제 향후 이제 몇 년 단위로 어떻게 이제 조금 그 투자가 유망한 데인지를 조금 이제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계속 시간이 되시면 뭐 저도 지금 뭐 솔직히 많이 배워가는 입장이에요. 제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향후에 어쨌든 아시겠지만 투자하는 쪽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것처럼 백만장자거든요. 여러분들도 백만장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